자, 오늘의 핫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자에도 저희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제 기사를 가져오면서, 해석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기사가 준비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미국 최고 벤처 캐피탈 암호화폐 전용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알리페이, 지켓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를 개시를 한다라는 기사도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킹 손 놓은 정부, 해외에서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 이러한 소식을 가져왔는데,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죠.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최고 벤처 캐피탈 암호화폐 전용 펀드를 이제 조성을 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는데, 자, 국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했거든요. 일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 보면 가상화폐 관련주 해가지고 수식 종목이나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국내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관들이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일면 이제 벤처 캐피탈 말 그대로 이제 캐피탈 회사가 거래소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도 암호화폐 자체를 투자를 하는 건지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건지 이 부분 좀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월가에서 큰 손들 또는 기관들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매집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는 상승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당히 좋은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자, 미국의 최고 벤처 캐피탈입니다. 암호화폐 전용 펀드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자, 미국에서 이제 안드로센 호르이츠라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미국에서 돈 냄새를 잘 맡는다. 가장 실리콘밸리에서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이다. VC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 300달러죠. 3억 달러죠. 예, 3억 달러. 국내 돈으로 3,300억이 넘는 규모의 펀드를 좀 만들었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드로센 호르이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사실은 뒤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이제 대놓고 투자를 하겠다.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펀드명은 A16Z입니다. A16Z 크립토라는 거고요. 자, 그동안 이제 앞으로는 이제 10년 이상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조차가 지금 가상화폐를 가장 힘들어하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가상화폐는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내려갈 거다. 이미 거품이 끝났고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세계 최고 또 미국에서 가장 이제 수익을 잘 내는 이런 큰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이렇게 10년 플랜을 세웠다라는 것조차가 얼마나 이 가상화폐를 안전형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냐. 자,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요. 자, 지속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런 투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손절이 가장 많이 나올 때 그때가 바닥에서 기관들과 큰 손들이 매집을 해서 크게 올리는 시점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이제 미국 대형 암호화폐를 인수한 플로닉스 거래소를 인수한 서클 측에서 이제 또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지난달부터 해서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은 오히려 더 산 매수세가 더 많아졌다. 새로운 신규 투자가 유입됐고요. 신규 투자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실제로 지난년도 작년에 크게 상승할 때보다 30%나 기관 투자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아래 단계에서 매집하고 있는 큰 손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족 기업이라든지 벤처 캐피탈 그리고 헤지 펀드 등에서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뉴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좀 연계해서 보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세인트루이스의 연준이죠. 연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수치를 세우고 가상화폐에 대한 가격을 연구한다라고 좀 발표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블룸버그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지수를 또 내놓기도 했었죠. 그만큼 제도권 내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보여줬고요. 또 그만큼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뭐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을 지금 거래를 하고 지금 만드는 또 계획을 세워주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거래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윌스트리트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윌스트리트 월가에서 큰 손들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지속적으로 뛰어들려는 지금의 매집이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불법적인 이 거래소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해킹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불법적인 이런 자금 통화 관련해서 자금 유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에서 지금 먼저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가상화폐를 접목시키면서 좀 나아가고 있고요. 자, 국내 물론 마찬가지겠죠. 국내에서도 지금 블록체인 시장을 이제 막 시작했고요. 또 이제 지역화폐, 노원이라든지 서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화폐가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펀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이제 벤처 캐피탈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어가 따라붙죠.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그런 벤처 캐피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내에서도 벤처 캐피탈 돈 냄새를 잘 맡는 그런 이제 저희 유수의 이제 기관 투자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싱가포르이 가장 돈 냄새 맡기로 이제 제일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따라붙은 만큼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투자를 이렇게 단행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또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제 갑질이죠.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 정부 차원에서도 빠르게 해야 될 빠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 단위라든지 또는 벤처 캐피탈, 거기다 대고 헤지 펀드. 자,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대충, 저희가 이제 매매하는 기법이라든지 비슷한 양상이 좀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헤지 펀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무료 공가입 방송을 통해 가지고 왜 헤지 펀드가 들어왔는지 세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페이 지켓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했다. 이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이 소식을 이제 보면, 이전에도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또는 중국도 이제 그렇고요. 기업 쪽 중변에서 그렇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거품이 상당하다. 이게 결제 수단이 되지 않는다. 비관적으로 계속해서 봤는데요. 그거와 반대로, 블록펜과 이제 지켓이도 이제 암호화폐 코인이잖아요.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송금 서비스를, 신흥국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앞에서 다르고 이제 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에 이제 지켓이랑 같이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쓰임새가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전망도 이제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번에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제 마윈이죠. 블록체인 마윈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거품이고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이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 천프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입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알리페이와 그리고 지켓이가 손을 잡고 이제 홍콩과 필리핀을 이제 국제 간에 송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에 대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4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절반을 넘는 숫자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필리핀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콩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송금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하고 쉽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전 세계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가 총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자, 이번에 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반응을 줄지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입니다. 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마인 회장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거품이고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세가 몰리다 보니 이게 투자가 아닌 투기가 돼버렸다. 자,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더 발전을 시키겠는데 가상화폐가 좋은 줄도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앞으로에 더 성장할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좀 투기로서 돈만 벌기 위해서 이제 몰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반응했던 거지 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발언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셔서 이젠 또 이제 알리바바에서 또 중국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다시 한번 배척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또 알리바바 코인이 있죠. 자, 알리바바 코인이 알리바바께 아닙니다. 이거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자, 알리바바 코인과 관련해서 지금 알리바바 회사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안 그래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업체인데 또 회사인데 이런 알리바바 코인에 대한 소송까지 겹치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알리바바 마인에 대한 발언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 방송 지금 뉴스 전에 천프로님 말씀 주신 게 지켓입니다. 자, 지켓이도 마찬가지로 코인입니다. 이번에 코인과 손을 잡고 해외 송금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자, 블록체인의 기술을 접목시킨 해외 송금 서비스는 세계 최초입니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해외로 송금을 할 때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또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요. 또 긴 시간 또 줄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블록체인을 연동시킨다. 블록체인을 접목시키면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송금 요청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알리바바 그룹과 그리고 지켓이 그리고 은행사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증이 되어서요. 바로 인증과 실행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외 글로벌적으로 송금을 하더라도 상당히 편하게 이제 핸드폰으로 터치 한 번으로도 이제 송금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뭐 기술 연구와 또 기술 발전은 지금 시작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작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편리한 블록체인 접목 시스템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이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코인을 가운데 끼지 않고 프라이빗 블록체인만으로도 과연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점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을 열고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든지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동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리페이와 이제 지켓이 협약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시장이 이제 미칠 건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뭐 송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투자하신 분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리플 코인도 뭐 한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리플하고 이제 안 된 게 오히려 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단순히 리플 코인만 뭐 송금에 이렇게 뭐 특화됐다는 거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이제 비슷한 코인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해당 플랫폼입니다. 은행과 그다음에 뭐 알리페이 만든 플랫폼 여기에 이제 기반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안전하고 빠르고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코인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리플이 아니어도 다른 코인들과 연계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딱히 오해 같은 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중요하다 보실 수 있겠는데 자, 해킹 손 놓은 정보 해외에서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 자, 이런 소식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약간 뭐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해킹 관련해 가지고 내용은 아니고 지금 뭐 해외에서라든지 또 국내에서 일종의 이제 뭐 김치 프리미엄이죠. 이게 많이 사라져서 이제 투기가 끝났다. 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다시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제 김용범 금융진 부위원장이 이제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투기가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다. 그 과정이 거의 뭐 한 6개월 과정까지 왔거든요. 예. 투기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은 이게 투기가 뭐 자연적으로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강제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강제로 이제 신규 일등 맡기고 그 다음에 또 뭐 ICO도 맡고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선 제재가 많아서 투심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진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발언한 거 보니까 이제 이제 정부 행보에서는 가상화폐 쪽으로도 이제 발을 이렇게 서서 이래 들어놓으면서 이제 의제로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전망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이번에 해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가해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전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만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런 김치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국내 정부가 이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ICO를 하지 않는 것 중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적절한 투자와 깨끗한 시장이 아닌 단순히 도박판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막았던 거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규제 또 신규에 대한 신규를 막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금 세탁 방지 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저는 글쎄요. 이게 과연 정부에 대한 적절한 규제로 인해서 좀 없어진 건지 좀 한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투자에 대한 유입을 좀 막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모르쇠 정책을 좀 유지하다 보니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손절을 치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새로운 유입이 없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 부위원장이 얘기한 게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자, 이번에 또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각 개개인의 각국의 이제 국가가 각자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규제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그동안에는 국내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제적인 자리에서 이제 다 같이 규제를 좀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것만 봐도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가상화폐 시장이 경제 상황에서 큰 위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커지고 이제 규제를 통해서 제도권 내로 자리 잡게 되면 기존에 있는 화폐라든지 기존에 있는 증권 시장을 좀 위협할 만한 그 정도로 큰 거래소,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그건 있죠. 제도권 편입에 관련해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는 3월 달에 G20 재무장관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7월까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정책을 좀 가지고 와라라는 좀 과제를 냈었는데요. 자,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책적인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에서 발언을 토대로 이제부터는 7월까지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서 좀 규제 논의를 좀 자주 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동안 규제를 안 하고 해킹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해킹 사건에 대해서 좀 나몰라라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소를 규제를 안 하고 투자자들에 대해서 투자하기만 좀 힘들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거래소에 대해 이제는 반대로 이런 투자에 대해서 규칙을 세우고 규제를 해서 깨끗한 시장, 좀 더 투자하기 좀 좋은 시장으로 만들어간다라는 좋은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알아봤고요. 세 가지 뉴스 다 세 개 뉴스 다 호재입니다. 상당히 좋은 호재고요. 지금은 작용을 안 할지 몰라도 이게 나중에는 이제 엄청난 호재로 작용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마지막 기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하신 뭐 기사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내용에 보면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뭐 규제라든지 공동 대응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현재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뭐 의아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또는 이런 분들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뭐 다음 달이죠,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떻게 이제 국제 공조를 이끌어가고 저희가 또 이제 한 자리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큰 힘을 가지는 그런 정도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규제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